네, 작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 1차 유행이 있던 때였죠. 이때 경북 경산의 한 고등학생이 40도가 넘는 고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코로나 검사만 받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언론에 보도됐던 고 정유엽 군의 사연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정군의 아버지가 도보 행진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경북 경산에서 서울 청와대까지 380km 도보 대장정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고 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보 대장정을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아버님? 그 유유비 사망 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사실을 공유하고요. 네. 그리고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병원에 대해서 음.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괜찮습니다. 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그러면 그 아드님 사연을 좀 일단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사러 나갔다가 그 직후부터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3월 10일이었죠. 항암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저를 위해서 마스크 오브제 둘째 날에 비가 오고 차가운 날씨에 1시간 정도 줄을 서고 난 후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때 이제 정부 지침은 2, 3일 경과를 지켜본 후에 선배진료소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지켜보고 약을 혈제하고 감기가 먹을 때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3월 음, 10일 고열이 심해짐을 알고 이제 체온계를 측정했더니 41.5도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예. 그래서 이제 경산중앙병원 선배진료소로 갔는데 그때 이제 6시에 마감을 하였고 바로 옆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출입과 진료를 거부당했고요. 음, 다음날 자기는 이제 선배진료소에 와서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선배 진료소 열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폐사진하고 코로나19 검사하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40.5도의 고열과 폐렴이 확인이 됐는데 음. 또다시 기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또 4시 30분경 고열이 계속되어서 1339 연락하니까 또 경산보건소로 연결해줬고요. 음, 근데 두 군데 다 모두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다시 이제 경산중앙병원으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음, 경산중앙병원에 연락하니까 오전에 담당했던 의사분이 이제 소견서를 써줄까 말까 고민했다면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급하게 갔더니 소견서를 주면서 잠시 회의할 테니 기다리라 하였고요. 잠시 후에 병원장이라고 소개하신 분이 유입이 오늘 밤 넘기기 힘든다 그렇게 했습니다. 허허, 예. 그래서 이제 저가 좀 선발 저림이 좀 있고 떨리는 마음에 운전이 힘들어서 구급차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비상등 켜고 이제 유입이는 차에서 굉장히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가 영남대병원을 간신히 갔고요. 네. 그때 이제 음압 카트에 누워서 응급실 음압병실에 들어보내고 난 후 3월 18일 11시 16분에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열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진료나 처치도 받지를 못했던 거고 시간을 계속 끌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영남대 병원에서는요, 예, 이제 처음부터 코로나19 이제 99% 이상 확진한다고 하였고요. 예. 그런데도 계속 음성이 나오니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 계속 음성이 잠깐만요. 코로나 검사를 13번이나 받았다는 게 맞아요? 저기 경산중앙병원까지 합치면 14번이죠. 14번. 그러니까 계속 네. 음성이 나와서 이제 계속 그 코로나 검사를 계속 뭔가 되풀이했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은 코로나19라고 이제 확신을 한다고 계속 그랬기 아니 때문에요. 근데 계속 음성이 나왔다면서요. 근데 거기서 답변은 뭐 대여섯 번 이렇게 음성이 나오다가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예.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검사는 음성인데 자기들은 양성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계속 대처를 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유유비가 사망하기 2시간 정도 전에요. 네.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것은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세계질병학회의 논문으로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 변종 바이러스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좀 그 의견을 전달했었죠. 결국 관찰 대상으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 그 심정은 있지만 이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그러니까 잠깐 이제 그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19 이제 그런 어떤 체계들을 살펴보면요. 예. 열이 나면은 며칠 경과한 후에 이제 병원에 연락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홍보 자체가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음. 그 열이 나면 코로나19 검사가 나올 때까지 지금 진료 거부하는 행위나 뭐 구급차 이용 그리고 뭐 시도 병원 간의 전원 문제 등 그냥 그때 당시로는 명백한 어떤 방향을 지휘해야 할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제대로 하나도 작동을 못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공백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3월로 돌아가서 이제 그 기억을 그러니까 더듬어 보면 어떤 네, 상황이었는지 이제 뭐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료 체계가 전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네, 그러니까 유여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뭐 중구난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국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 그 유비 이제 경우 같은 경우는요. 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총망라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좀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랬는데 아직도 정부나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노력이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정부나 병원에게 질의 내지 요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정부에는 엄청 많이 했었죠. 같은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도 이렇게 예. 제출했었고요. 그리고 예. 청와대 탄원서도 전달했는데 음. 아직 어느 쪽에서도 이렇게 좀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권위에서도 뭐 답변이 없었습니까? 인권이 진정한 것은 이제 병원 측에 대한 것은요. 예.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당했고요. 수사권이 나머지 없다고? 예, 예. 나머지 지자체 뭐 이제 시도나 질병본부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 권고안으로 올라가 있는데 아직은 음.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 쪽에서는요. 병원 쪽에는 저희들이 아직 뭐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요. 예. 그래서 좀 그 도의적으로도 좀 너무 좀 이렇게 심하지 않느냐. 어떤 입장 표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이제 그 도보 대장정의 종착점으로 청와대를 잡은 이유도 결국은 정부가 대답을 해달라 이런 취지신 거죠? 그렇죠. 유해배 사망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가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정말 절감을 하신 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아직도 보면은 열이 나면은 이제 진료 거부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응급 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요. 음. 그리고 지금 감염자 수치로만 보는 뭐 케어 방역의 성과 이면에는 음. 의료원 등이 이제 질병 전담병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의 환자가 민간병원으로 강제 전환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뭐 치료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치료를 포기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제 눈물이 그 속에 녹아 있더라고요. 아, 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시면서 아버님께서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네네.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암이 발병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제가 이제 직장암 상기였기 때문에요. 네. 이게 이제 그때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암덩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후유증이 손발 저림이 아직도 많이 좀 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편찮으시니까 이제 유여권이 대신 이제 마스크 이제 사러 이제 나갔다가 거기부터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마 뭐 이 마음이 더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건강이 좋지가 않으신데 이렇게 지금 뭔가 도보 대장정을 하면 건강에 많이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개인의 어떤 그런 아픔보다도 특히 유럽의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이 불합리한 어떤 이런 의료 제도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죠. 그래도 건강은 챙기시면서 하셔야 돼요, 꼭.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 정유엽 군의 아버님 정성재 씨 만나봤습니다.